Hello everyone. Welcome back to STS, Science, Technology, Economy,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. 미국 목요일 11일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 3개 발표된 것 같습니다. PPI, 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. 6월 11.3%였고 예상 10.4%였는데 발표 9.8%입니다. 그래프 보시면 고점에서 뚝 이렇게 시원하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. 코어 PPI도 4개월째 피크 아웃되는 모습이 아주 선명합니다. 따라서 대략 2주 후에 발표 예정인 7월 PCE, 코어 PCE 이 지수는 물론이고 9월에 발표될 8월 CPI, 코어 CPI 물가지수도 추가로 피크 아웃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. 이 PPI는 선행지표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물가 곱비 잡혔다. 이게 계속해서 데이터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9월 21일 예정인 연준이 그 긴축 속도 더 빠르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. 그래서 그 현재 기준금리 인상 확률 50bp가 62%이고 75bp가 38%. 이게 이제 그 위에서 봤던 이런 그 물가 지수가 추가로 피크아웃 되는 게 확인될수록 50bp 그 확률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겁니다. 이 연준 위원들 중에는 각자가 자기 의견을 그냥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. 일부 그 강경론자들은 제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요. 75 이상 또는 100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펴지만 그분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고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이 평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그 이니셜 잡 리스크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이제 지금까지 한 석 달가량 계속 늘어나던 것이 이번 주에는 예상보다 좀 적은 값이죠. 근데 요거는 주목할 데이터가 아니고요. 오히려 이것보다 어제 나온 그 입소스 소비자 지수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 국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. 다만 독일은 예외입니다. 그래서 아마도 독일 같으면 이번 겨울에 그 가스 걱정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뭐 과거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. 예?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리세션은 없을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. 오히려 반대로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2.5%로 발표가 됐습니다. 아틀란타 연준의 이코노미 나우입니다. 이게 8월 10일 기준입니다. 그전에는 1.4%였고요. 그 이전에는 1.3% 성장 전망이었는데 매우 개선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은 초반에는 추가로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어쨌든 마감 무렵에 상승분 대부분 이제 반납을 했고요. 다우만 강보합이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.58%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건 뭐 나스닥은 그 전날 너무 급등하기는 했었잖아요.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한 거니까 뭐 이거는 일단 별 의미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다음 주 같으면은 유럽의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. 이것도 피크아웃 될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예상대로 피크아웃 되는 그렇게 발표가 된다면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유럽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연준 긴축이 75가 아니고 50 정도로 더욱 이제 충분할 거다. 이게 이제 더 굳어지는 거고, 예. 연말 기준금리 상단치가 3.5%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. 그리고 연말 기준금리 3.5% 정도는 시장이 이미 다 각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저 정도 회출이는 견딜만 하다. 이거 아닙니까? 지금 컨센서스가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로 다른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썸머 랠리는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여기에 베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은 글로벌 엔진이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는 미국 시장을 앞서가지는 못하고요. 따라쟁이죠, 따라쟁이. 시차를 두고 결국 따라간다는 겁니다, 이거. 예? 이게 팩트고요. 이게 그동안의 경험칙이고 또 논리칙입니다. 예. 경험적으로도 이런 사실을 수없이 확인할 수 있고 시차의 문제일 뿐이고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
한국 시장을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, 한국 시장을 논하기 전에 먼저 미국 시장을 잘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. 어제 같으면 이제 8월 옵션 만기일이었고 아주 화끈하게 마감을 했는데, 이제 이 3분기 시장에서요 매우 주목할 특징을 딱 하나 있습니다.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령 그 7월 옵션 거래일 동안에는 그 한 달 동안 칼렌더 먼스 한 달 동안 단 5일만 찔끔 매수했고요. 나머지는 주구장창 팔았습니다. 그런데 어제 마감된 8월 옵션 거래일 동안에는 한 달 동안 3일만 찔끔 매도하고요. 주구장창 샀습니다. 표 한번 보시면은 어제 8월 만기 기준 외국인들 현물 누적 순매도가 고작 1,700억 원 정도입니다. 7월 만기 기준으로는 누적 순매도가 당시에 3조 9,800억 원 누적 순매도였습니다. 이건 무슨 말입니까? 7월 달에 3조 9,800억 원어치 팔았다가 이거 다 도로 샀다는 겁니다. 그래서 8월 만기 때는 누적 순매도가 1,700억 정도였다는 겁니다. 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월 옵션 거래일 동안 단 3일 매도 제외하면은 계속 매수를 한 것이고 7월에 팔아치웠던 거 8월에 도로 샀다 이런 의미입니다. 이게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된다, 패드 긴축 더 심해지지 않는다, 여기에 베팅한 거 아닙니까? 즉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주요 플레이어 선수들이 롱 포지션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.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만 이렇게 샀겠습니까? 글로벌 시장을 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봐야겠죠. 한국은 전체의 일부이니까요.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그 주식시장에서 롱 포지션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. 표 다시 한번 보시면은 2분기 코스피 누적 순 매도량이 8.4조 원인데, 자 3분기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상분기에는 상당하게 순 매수 숫자를 구경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게 합리적이고요.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분기 때는 외국인들 그 순 매수로 나타납니다. 바로 연말에 이거 연말 효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데, 그래서 3분기, 4분기 연속 순매수 상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 내년 1분기까지도 순매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. 이런 것이 바로 연말 연초 그 근방에서 다우지수부터 사상 최고치 다시 바꾸는 거, 이거 구경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비슷한 취지로. 그래서 이제부터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. 솔직히 요즘 돈 벌 것은 주식뿐입니다. 부동산은 아니잖아요. 특히 아파트는 본격적인 폭락세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. 10년 하락 시대 시작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래서 돈 벌 것은 주식뿐이라고 봅니다. 주식으로 돈 벌기는 그런데 언제나 매우 어렵습니다. 이거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.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매집한다는 이 팩트가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수는 올라가잖아요. 기관들은 등신기관들이니까 개인들은 반으로 갈리고요. 항상 그렇습니다. 그래서 문제는 행복한 고민 포인트는 이겁니다. 과연 어느 종목 사야 하는가 이겁니다. 그래서 가령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전기차나 바이오, 뭐 HMM이나 두산 그 에너빌인가 뭐 이런 거 어제의 용사들이잖아요. 어제의 용사들. 어제의 용사들이 어제의 용사들 지금 다 전사했잖아요. 다 지금 뒤져버렸잖아. 죽어서 널브러진 시체들인데 과연 저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또 한 번 달릴 수 있을 것인가? 이게 고민입니다. 아니면 새로운 선수가 등장할 것인가 이겁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. 잘 모르겠으면, 자신이 없으면 코스피 200 주가지수 ETF 이거 지속적으로 매수하면 된다고 봅니다. 좀 내리면 사고요. 결국 그렇게 하면 결국 시장 평균은 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
롱 포지션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으니까요. 시장 평균을 번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그 정리를 해야 합니다.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적어도 나는 시장 평균은 반드시 벌겠다. 그러면 천재들의 평균 점수 나도 받겠다. 이 목표입니다. 나도 천재 그룹에 속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 평균을 번다는 거, 그것도 꾸준히 계속 번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, 절대로. 하여튼 그렇고요. 저 같으면은 이제 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종 중에서 삼성중공업에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그동안 아주 적절하게 물량 계속 늘려왔고요. 지금은 상당한 그 수익권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은 요게 시장 평균보다 높을 것 같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가 뭔지 잘 알고 있는데, 분산 투자,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분산 투자는 뭘 모를 때 하는 겁니다. 모를 때. 그래서 요즘은 분산 투자 저는 안 합니다.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만 연락에 열애 중입니다. 하여튼 지금까지는 시장 평균보다는 압도적으로 수익률 높잖아요. 뭐 그러면 행복한 거지 뭐. 근데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련 여러 가지 표를 올리지 않았지만 이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그런 데이터들 그동안 아마 수십 번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 계속 공유하도록 할 텐데요.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관전 포인트 한 두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. 우선 지금은 그 현대미포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 요거는 특징이 중형 조선사 아닙니까? 그래서 뭐 가스 운반선이나 FLNG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앞으로 FLNG 연속 수주 랠리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가스 운반선 이 호황도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FLNG 연속 수주 랠리 한번 터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과연 삼성중공업 수익률과 현대미포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그 아주 관전 포인트 원이라는 겁니다. 다음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등신기관들 저거 맨날 그 외국인들 따라쟁이나 하는 이 등신들인데 이것들 말이죠. 외국인 뒤따라가니까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등신짓을 지금 요즘 또 하고 있습니다. 또 하고 있어요. 만약에 이들이 진짜 5년 후를 본다면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그 매수 포지션 늘려가는 전략이 스마트할 것으로 보는데, 아니 그래야지 맨날 단타하는 그런 사람들,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싸게 파는 거 비싸게 도로 사도록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분명히 지금 대세 상승장에서는 단타하는 세력들은 결국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. 1000주 판 돈으로 900주 도로 사게 되고 그래서 900주 판 돈으로 800주 도로 사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 놀아야 될 텐데 그래서 관전 포인트 2는 등신기관이 천재기관으로 변신하는지 요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Thanks for watching. See you next.